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자, 조문정리 의사표시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의사표시 부분을 끝냈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고 강의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녹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강의를 통해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조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하면서 내 것으로 숙지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아무튼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든지 간에 무조건 합격하는 게 장기적이죠. 그죠? 첫째 조문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개념부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죠.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 진이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런 얘기고. 효과는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 그렇게 된 거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원칙이 뭐죠? 유효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인 경우겠죠.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선이 몰랐지만 선이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죠? 무효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거나 이 두 가지죠. 무슨 말이냐면 알았거나 그러니까 알아도 무효고 또는 알 수 있어도 무효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주문에 따르면 원칙에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이고 거기다가 무효여야 한다. 왜냐하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악이어도 무효고 과실이 있더라도 무효니까요. 그 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의 몰랐다면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뭐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앞으로 모든 제3자의 공통된 내용인데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개념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 여기서 허위 의사 표시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진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데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경우가 통정 허위 표시고요. 효과는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언제나 항상 무효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언제나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왠지 틀렸을 것 같아서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는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선이면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인데 주의하실 점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또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제3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3자는 누구냐면 당사자 제3자 아니에요. 그리고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포괄승계인은 상속일을 말하는데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에 이어야 하므로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거든요.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뭐죠?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새롭기 때문에 제3자고요.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 난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는데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 난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가장 매매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새로우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가장 매매 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요. 그래서 제3자가 또 팔아먹으면 지껏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이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착오가 뭐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착오죠.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첫째, 착오가 되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계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동계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효과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그럼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기억할 건 뭐죠?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해야 된다. 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또 토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한다. 뜻이고요. 또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영어로 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유의하실 점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게 됨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사기를 치거나
상대방이 나를 강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조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항이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사망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1조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111조랑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도달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회통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게 뭐죠? 도달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과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경우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때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고 효력이 생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양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죠. 일단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요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보시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다시 말하면 다만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에도 도달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의 공사송달이죠. 읽어볼까요?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하여 송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요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언제 공시송달하느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단히 짧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좀 복잡하고 많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것도 우리가 틈틈이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요 교재 내용은 제가 이렇게 조문에다가 특수한 내용을 첨부한 것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드리는데, 일단 해당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만 먼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내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끝나면 전체를 한꺼번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다르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 구독, 좋아요가 진짜 큰 힘이 되고 꼭 필요하더라고요. 아무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